12월 18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53% 하락한 3,994.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07% 하락한 901.3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삼화페인트, 일정실업, 계양전기, 세이브존 INC, 알지노믹스, 드림CIS, 미래에셋 벤처투자, 크레오SG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공식화하면서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측근이자 민간 우주비행사 출신인 제러드 아이작먼이 나사의 15대 국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아이작먼은 스페이스X의 민간인 우주비행 미션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등 일론 머스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했으며 스페이스X의 투자사로 알려진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아주 아이비 투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스페이스X에 투자한 금액이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오후 대체거래소에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도 강세를 이어오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면 최대 10배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어제 상장한 기업으로 우주산업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바이오 동물실험 대체 테마입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동물실험 대체와 관련하여 오가노이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FDA가 동물실험을 축소하기 위한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당의 송옥주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대체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동물실험 대체기술로는 오가노이드와 AI 시뮬레이션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가노이드란 줄기세포로 만든 작은 장기 모형을 뜻합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실제 장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도록 배양한 장기 유사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오가노이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드림CIS는 오가노이드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리서치 전문 기업인 브라이어스 인사이트는 드림CIS가 국내에서 유일한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 전문 기업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최근 큐리바이오를 인수하면서 오가노이드 대장주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큐리바이오는 미국의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 모델 기업으로 로슈와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등을 고객사로 보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드림CIS는 현재 큐리바이오의 인수를 추진 중이며 지분 취득 예정일은 내년 1월 9일입니다. 이어서 TNR 바이오팹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키움증권은 TNR 바이오팹이 3D 오가노이드 기술과 바이오 프린팅 기술 등을 보유 중이며 최근 유상 증자가 완료되면서 재무구조도 안정화됐다고 밝혔어요. 화장품 자회사인 블리스펙을 통한 실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알지노믹스가 신규 상장 첫날 따따상으로 마감했습니다. 알지노믹스는 바이오 기업으로 리보액상 교정 플랫폼을 활용하여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어젯밤 미국장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장도 하락 출발하면서 알지노믹스가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신규주의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전해지면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3대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라클의 부채가 늘어나고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오라클에 투자해오던 블루아울 캐피털이 투자 의향을 철회했다고 알려졌어요. 오라클은 해당 기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블루아울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라클이 다른 파트너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새로운 파트너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 1분기에 착공이 시작된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장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에 9%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낙폭을 회복하며 보합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사마페인트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사마페인트의 김장현 회장이 별세하시면서 승계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잊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김 회장은 사마페인트의 지분 22%를 보유 중이며 일남 일녀중 장녀이자 후계자인 김현정 부사장은 3%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일정실업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일정실업은 지난 9월 액면 분할 소식에 4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일정실업은 액면 분할로 인해 이번 주 월요일 날 변경 상장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계양전기는 어제 장마감 후 현대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며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밖에도 오늘 시장이 하락한 가운데 우선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우선주들은 주식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몰리더라도 쉽게 상승하는 편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우선주들과 더불어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서울 지역의 재개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서울을 글로벌 지2 메가시티로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는데요. 서양에 뉴욕이 있다면 동양에는 서울이 있다는 비전으로 서울을 동양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 같은 언급 속 반포동 고속버스 터미널이 재개발된다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면서 부동산 자산주 및 고속버스 터미널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이브존 INC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성산업은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1,000평의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크레오 SG는 감자로 인한 변경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크레오 SG는 지난 10월 50% 비율의 감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S&D를 비롯한 불닭볶음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의 K-팝 데몬헌터스가 흥행하면서 한국의 라면 수출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불닭볶음면 소스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S&D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S&D 외에도 하바네로 시즈닝 등의 조미 소재를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MSC가 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스템은 1대2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상증자 기준일은 내년 1월 2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1월 23일입니다. 이어서 에머리지를 비롯한 대마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를 상급물질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971년부터 대마초를 1급 물질로 지정해온 바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의학적 용도가 없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1급으로 지정되는데요. 이를 의존 가능성이 낮거나 중간 단계로 분류되는 상급 물질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서명은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마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YD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PNTMS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PNTMS는 최근 선비테크와의 합병 계약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2차전지 및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LG엔솔이 어제 장마감 후 포드와 체결했던 9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계약은 최근 매출액 대비 28%에 해당합니다. 최근 정책 환경과 더불어 전기차 수요 전망이 변화되었고 이로 인해 포드가 일부 전기차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전기차 우선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정을 완화하면서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삼성증권은 LG엔솔에 대한 목표 주가를 55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하향했는데요. LG엔솔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7만 8,500원입니다. 그 밖에도 어젯밤 테슬라가 4.6%의 하락세로 마감한 부분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를 허위 광고라고 판단하며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현재 캘리포니아의 북부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차량관리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처벌을 완화하여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유예하고 2달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테슬라는 광고에 사용된 용어는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도우인시스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키움증권은 폴더블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도우인시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어소프트가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오아시스 마켓을 운영하는 지어소프트가 반사수의 기대감을 잊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나갤러리아, 2위는 동양,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세이브존 INC, 5위는 메타랩스, 6위는 미래에셋증권, 7위는 사마페인트, 8위는 한국앙코르유전, 9위는 한국전력, 10위는 TMC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세이브존 INC와 사마페인트입니다. 세이브존 INC는 부동산 자산주로 부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마페인트는 승계 및 지배구조 변화 기대감을 잊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TS트릴리온, 2위는 아주아이비투자, 3위는 현대모백스, 4위는 네오이뮨텍, 5위는 나우아이비, 6위는 미래에셋벤처투자, 7위는 우리바이오, 8위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9위는 드림CIS, 10위는 다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아주아이비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드림CIS입니다. 아주아이비투자와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스페이스X의 투자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어제 상장한 우주항공 기업입니다. 드림CIS는 오가노이드 대장주라는 분석이 나오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삼성에피솔딩스, 4위는 하나갤러리아, 5위는 LG엔솔, 6위는 미래에셋증권, 7위는 현대차, 8위는 삼성 SDI, 9위는 한국전력,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클로봇, 2위는 현대모백스, 3위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4위는 아크릴,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미래에셋벤처투자, 7위는 에임드바이오, 8위는 에코프로, 9위는 쿼드메디슨, 10위는 원익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미래에셋벤처투자입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어제 상장한 우주항공 기업입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스페이스X의 투자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익홀딩스는 어제 장마감 후 린데코리아 주식회사와 2,963억 원 규모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최근 매출액 대비 45%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